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도구를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생각할 권리를 기꺼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네이버 검색창에 무엇인가를 치고 수많은 블로그와 카페를 뒤지며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대한민국 플랫폼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쉬게 해드릴게. 대신 당신의 결정권은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검색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AI가 당신의 일상을 대행하는 에이전트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공들여 배운 검색의 기술이 하룻밤 사이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상황.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일까요? 수조 원의 판돈이 걸린 이 전쟁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의 집사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네이버가 3년이나 공들여 키운 자식 같은 서비스 클로바엑스를 돌연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22년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의 단어를 입력하며 살아온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20년 넘게 공들여 배운 검색의 기술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보를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보를 대행시키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 평균 17번 넘게 검색을 합니다. 맛집을 찾고 영양제를 비교하고 최저가를 검색하느라 매일 1시간 이상을 쓰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출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뜻하죠.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영양제를 하나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도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먼저 검색 광고비로 약 7,500원이 빠집니다. 플랫폼 수수료로 3,000원이 나가고 배송비에 3,500원이 듭니다. 여기에 제품 원가 2만 원과 인건비, 임대료만 2,000원을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4,000원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나에게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비대칭성이 만든 비효율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죠. 밤샘 근무 후 아이의 기저귀를 최저가로 찾으려 눈을 비비는 워킹맘을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의 블로그 리뷰 중 무엇이 광고인지 가려내는 일은 고액입니다. 미국 구글은 이미 검색 결과 대신 AI의 답변을 최상단에 배치하며 이런 탐색 노동을 없애고 있습니다. 검색창이 사라지는 건 우리 일상의 고정비를 줄이는 혁명입니다. 고정비란 매출과 상관없이 꾸준히 나가는 비용인데 우리에겐 검색에 쓰는 시간이 바로 그 비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네이버는 왜 20년 넘게 공들인 검색 광고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 위에 배를 스스로 가려 할까요? 심지어 3년 동안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그 클로바엑스를 돌연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리 기업이 이토록 절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박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이전트 N이라는 정체불명의 집사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네이버는 우리 거실과 스마트폰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 설계한 새로운 부의 지도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전략이 보입니다. 네이버가 3년 동안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클로바엑스를 종료한 건 항복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피벗입니다. 피벗이란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 방향을 완전히 꺾는 전략을 말하죠. 2026년 현재 네이버는 대화하는 AI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이제는 말 잘 듣는 비서가 아니라 알아서 결제까지 끝내는 집사인 에이전트에 모든 활약을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이 과감한 결정 뒤에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매년 매출의 약 25%에 달하는 2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특히 AI 구동에 필수적인 최신형 칩은 개당 가격이 무려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걸 수만 개씩 운영하다 보니 고정비 부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정비란 매출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숨만 쉬어도 드는 돈을 뜻합니다. 재고 관리에 매일 밤을 지새우는 동네 옷가게 사장님을 떠올려보세요. 예전엔 유행을 검색하고 엑셀에 수치를 입력하느라 잠을 설쳤지만 이제 에이전트니 판매 추이를 분석해 발주까지 마칩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포로 시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장이란 특정 서비스의 편의성에 갇혀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지만 네이버가 쇼핑과 검색에 하는 전쟁터에서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 국민 메신저 카카오는 전혀 다른 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쇼핑할 때보다 대화할 때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카카오가 준비한 AI 메이트 나나와 카나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정과 비즈니스 관계 그 자체를 수익으로 바꾸는 거대한 연금술을 준비 중입니다. 단톡방에 숨어든 이 인공지능 비서들이 과연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설계를 들여다보면 카카오의 진짜 야심이 보입니다. 4,8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90% 이상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만나는 애,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네이버가 정보를 쥔 집사라면 카카오는 우리의 관계를 쥔 집사입니다. 카카오가 내놓은 AI 메이트 나나와 카나는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진 단톡방에서 내가 잊지 못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친구와의 약속을 자동으로 캘린더에 적어주는 눈치 빠른 비서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카카오가 가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망 소셜 그래프를 수익으로 바꿉니다. 사회적 관계망이란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와 상호작용을 데이터로 도식화한 치료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3만원짜리 생일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선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도는 어떻게 흩어질까요? 먼저 카카오가 플랫폼 수수료로 약 10%인 3,000원을 가져갑니다. 결제 대행사 피지 수수료로 약 600원이 빠지고 브랜드 광고 노출비인 톡비즈 비용으로 2,000원이 책정됩니다. 여기에 케이크 원가와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 18,000원을 빼면 정작 케이크를 만드는 가맹점주에게 남는 순이익은 3,000원 남치입니다.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액이 플랫폼의 통행료로 지불되는 셈입니다. 명절마다 기차표 예매 전쟁을 치는 다둥이 아빠의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수만 명의 대기열을 뚫느라 진땀을 빼던 예전과 달리 이제 카카오 AI가 대화의 맥락을 읽고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결제까지 대신 제안합니다. 이것은 문맥 광곡한 텍스추얼 애드버타이징의 진화입니다. 사용자의 대화 흐름과 상황을 파악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고도의 마케팅 기법이죠. 카카오는 이 기능을 통해 우리 생활의 모든 접점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간 영역을 넘어 우리의 행정 시스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제 정식 출시된 AI 국민 비서 서비스가 그 신호탄입니다. 등본 발급부터 공공시설 예약까지 카톡 하나로 끝내는 이 서비스는 과연 우리에게 편리함만 줄까요? 아니면 국가 시스템마저 플랫폼에 포로로 만든 거대한 설계의 일부일까요? 그들이 공공 서비스라는 명분 뒤에 숨겨둔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경제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2026년 3월 10일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AI 국민 비서를 통해 처리된 행정 업무가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구청에 직접 하거나 복잡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낭비하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거래 비용의 혁신적 절감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비용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무의 비용을 뜻하죠. 이제는 서류 한 장 떼려고 반차를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주민등록등본 한 장을 떼기 위해 지출하는 진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등본 수수료 1,000원이 듭니다. 구청까지 가는 왕복 교통비 3,000원이 빠지죠. 여기에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포함한 1시간의 가치를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만원입니다. 결국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기 위해 여러분은 14,000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해 온 셈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된 다른 기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기회비용을 영혼에 가깝게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서툰 70대 어르신의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예전에는 세금 고지서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자녀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톡창에 나 세금 얼마 내야 해? 라고 묻기만 하면 AI가 납부까지 끝냅니다. 이것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양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죠. 북유럽의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이미 99%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매년 GDP의 2%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카카오는 왜 이 엄청난 시스템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요? 기업은 절대로 손해보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편리한 서비스 뒤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동선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락인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락인 효과란 특정 서비스에 길들여져 다른 서비스로 옮기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과연 이 공짜 비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이제 플랫폼 공룡들이 숨겨온 조 단위의 판돈이 걸린 진짜 수익 모델의 정체를 파헤쳐 볼 차례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거대한 경제적 그물망은 과연 누구의 지갑을 조준하고 있을까요? 10조 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향후 몇 년간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것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도대체 왜 두 기업은 당장 수익도 나지 않는 이 거대한 도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전원 비용에 있습니다. 전 비용이란 소비자가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때 발생하는 시간과 노력, 심지어 감정적 비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번 AI 비서에게 내 입맛을 들키고 나면 우리는 그 편리함이라는 감옥에서 영영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AI 서버 한 대를 운영하는 데 10,000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도는 어떻게 쪼개질까요? 먼저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GPU 대여와 감가상각비로 약 5,500원이 증발합니다. 감가상각이란 기계나 장비가 시간이 지나며 닳아 없어지는 가치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서버를 시키고 돌리는 전기료로 2,000원이 나갑니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저작권을 해결하는데 1,500원이 들고 보안 유지비로 800원이 빠집니다. 결국 기술 개발과 실제 이익으로 남는 돈은 고작 200원뿐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벌레이트를 견뎌야 하는 싸움입니다. 벌레이트한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전까지 자본을 소진하는 속도를 뜻합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더 똑똑한 AI를 만든 쪽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을 가장 먼저 열게 하고 그 안에 돈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든 쪽이 이기게 됩니다. 조 단위의 적자를 보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 치킨 게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이버의 쇼핑 비서와 카카오의 관계. 비서, 두 집사 중 누가 여러분의 진짜 경제적 이모컨을 쥐게 될지 결정할 결정적 변수가 있습니다. 과연 서비스의 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장소에서 승부가 갈리게 될까요? 그 치열한 승부 예측의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단 하나라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그 버튼을 맡기시겠습니까? 네이버의 에이전트 M과 카카오의 나나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방식을 설계하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자독식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1등이 시장의 이익을 거의 전부 가져가는 구조를 말하죠. 2026년 현재 두 공룡의 격돌은 바로 이 시장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기 위한 전쟁입니다. 점심시간마다 메뉴 결정장애를 겪는 대리님을 생각해보세요. 네이버 비서는 지난주에 드신 비빔밥보다 영양가가 높고 500원 저렴한 김치찌개 집을 예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카카오 비서는 오늘 부장님 기분이 안 좋으시니 조용한 일식집을 예약할까요? 라고 제안하죠. 네이버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카카오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독점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해 경쟁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플랫폼이 우리에게 만원짜리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연산 비용으로 약 4,500원이 나갑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2,000원이 들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보안관리비로 1,500원이 빠집니다. 마케팅과 제휴 수수료로 1,000원을 내고 나면 플랫폼이 실제로 챙기는 영업이익은 약 1,000원입니다. 하지만 2,000원을 위해 그들은 한계 비용을 0으로 만든 마법을 부립니다. 한계 비용이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뜻하는데 소프트웨어인 AI는 사용자가 늘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업무용 코파일럿에 집중할 때 구글이 검색 중심에 제미나이를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두 서비스가 공존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결국 더 내 손에 익은 비서 하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를 전환 비용의 장벽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옮길 때 드는 귀찮음과 노력이 너무 커서 기존 서비스를 계속 쓰게 되는 현상이죠. 마치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옮길 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비슷합니다. 에이전트가 그리는 부의 지도는 이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돈의 흐름, 그 자체를 뒤바꾸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에이전틱 AI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까지 마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이제 AI는 맛집 알려줘라는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내 예산에 맞춰 이번 주말 여행 전체를 예약해라는 명령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 세계 디지털 상호작용의 약 30%가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수익 구조를 한번 분석해볼까요?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자료조사와 시안 제작, 고객 응대에 드는 기회비용이 약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유료 소프트웨어 비용 50만 원과 세금을 빼고 나면 순이익은 250만 원 남짓이었죠. 하지만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자료조사와 단순 작업 시간을 줄여 기회비용을 150만 원으로 낮춥니다. AI 구독료 10만 원과 클라우드 비용 20만 원을 더해도 최종 순이익은 700만 원대로 껑충 뜁니다. 반대로 기술을 거부하는 쪽은 사실상 매출의 70% 이상을 무지함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성의 역설이 가져올 무서운 미래입니다. 생산성의 역설이란 기술 투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통계상 생산성은 정체되는 현상을 뜻하는데 이제는 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에이전트 시장을 선점하며 화이트 칼라 업무를 대체하는 사이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편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소수가 불을 독식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선 에이전트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제는 AI에게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리게 할지 결정하는 지시의 기술이 곧 몸값이 됩니다. 둘째, 플랫폼의 포로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플랫폼의 편리함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AI가 대체하기 힘든 인간 중심적 가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네이버의 효율적인 쇼핑 집사와 카카오의 눈치, 빠른 관계 비서 중 누구를 더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식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가 뭐예요 였습니다.